가만히 놔둬시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 사우디 빈살만에 1조불 투자라는 대호재가 있었음에도 이미 꺾여버린 투심은 되돌아오지 못하고 미국 증시가 무너져버렸습니다. 공포지수는 10일 어제 장중 한때 9까지 내려갔었는데 약간 올라온 모습, 공포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관세빔 시절에는 3까지 내려갔었는데 이번에는 증시가 저점이라고는 볼 수 없는 고점 언저리의 상황에서 벌써부터 11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이번에는 1까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1 밑에는 이제 0인데 여차하면은 0까지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뭐냐, 0 밑에는 없잖아. 물론 1이나 0에서 오랜 기간 머물 순 있겠지만 막말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정말 기회가 아니겠느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여러분. 어차피 증시는 쳐내리고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만 힘드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현금 비중은 잘 간수를 해야 합니다. 현금이 없으면은 진짜 기회가 왔을 때 패닉셀 밖에는 할 게 없다. 때문에 현재는 자신의 계획을 세워야 할 때며 매수를 하고 싶으면은 초분할 매수로 진행을 해야 한다. 절대로 감정적으로 한방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 다른 보조 지표들도 죄다 익스트림 피어, 완연한 익스트림 피어, 푸덴콜 옵션은 0.74 0.70 위로 올라와 줬고 0.74, 최근에 8월 5일 0.74를 넘겨줄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0.80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상당히 익스트림 피어의 진행이 됐다고 보셔도 되며 0.80 이상이라면은 0.60 이하와 거의 비슷한 레벨이다. US100 나스닥 지수입니다. 이 파란색 선, 제가 얼마 전에 그어놨던 이 파란색 선이 뭐냐면 월봉의 5일선 부근, 이 파란색 선입니다. 현재 그 파란색 선을 터치를 한 상황, 월봉의 이 파란색 선은 나스닥의 월봉의 5일선이다. 아무리 급등주라도 5선은 반드시 터치를 한다. 올 것 같았어요. 결국에는 어제 왔었다. 5선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계속된 상승을 유지하는 관점이긴 합니다만 이 5선을 이탈하면은 큰 조정이 한 번 더 남아 있을 수 있다. 여기도 5선을 확실하게 이탈하면은 큰 조정이 한 번 왔었고 여기도 5선을 이탈하는 순간 큰 조정이 한 번 왔었다. 오늘이 장 종료 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나가리가 되면은 어쩌면은 나스닥의 멸망의 날이 될 수도 있다. 그러한 리스크가 있는 시점이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경거망동하지 말고 매수를 하고 싶으면은 초분할 매수만 가능하다. 나스닥의 4시간 봉을 봤을 시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 이제 맞으러 가야 되는데 맞으러 가지 못하고 월봉에 5선마저 이탈하면은 킬러 C파 패닉셀이 남아있는 구간. 이 초록색 선이 뭐냐면은 이곳은 나스닥의 주봉 추세 이탈선,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의 주봉 추세 이탈선이 96K 무너지니까 계속 무너지잖아요. 비트코인은 현재 시즌 종료의 상태이고 나스닥도 이 초록색 선 무너지면은 나스닥의 시즌 종료 선입니다. 현재가 기준으로는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3%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삼룰이라는 게 있죠. 나스닥이 마삼을 한번 여기서 추가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면은 일시적인 데드캣은 있을지언정 사요나라. 그러니까 일단은 5호선은 오늘 밤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 엔비디아가 좀 살려줬으면 좋겠는데 엔비디아는 현재 5월 달부터 이어져 온 상승의 추세선을 처음으로 종가 마감 기준으로 캔들 몸통으로 이탈한 상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왜 캔들 몸통으로 추세를 이탈했을까? 반드시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실적은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는 상태라 실적 발표 후 상승이 오면은 차익 실현하기 바쁠 것 같습니다. 좀 좋지 않은 상황. 테슬라는 그래도 추세 하단선을 터치해주고 약간의 반등 후 다시 하락, 하방의 추세에서 계속 있는 상태. 하방의 추세를 옆으로 좀 이탈을 해줘야 이 급락의 채널을 좀 벗어나주는 건데 현재는 뭐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 반도체는 미리 선행해서 내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볼린저 밴드를 찢고 있습니다. 속술도 추세를 이탈한 상황. 이때처럼 추세를 이탈했더라도 빠르게 며칠 안에 복귀를 해주면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추세를 이탈한 순간이기 때문에 속술 같은 경우는 급락했을 시 저점 부근을 잡고 반등을 하면은 차익 실현을 챙기는 하루 이틀 단타밖에는 현재 허용이 되지 않는 구간. 극적으로 살아나려면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와야겠죠. 마소는 무너진 상황, 쌍바닥을 이탈했습니다. 모아가면 안 되는 자리. 아마존도 결국에는 실적 전날에 가격까지 다시 회귀를 해준 상황.
그러나 이때는 21선이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괜찮았다고 보지만 현재는 21선을 완전히 이탈한 상황, 추가적인 하락이 좀 보입니다. 메타는 결국에는 이 검정색 선 터치를 어제 했네요. 이 검정색 선이 뭐냐면 22년 최저점부터 저점을 이은 추세 하단선, 대추세 하단선입니다. 여기를 이탈하면은 메타는 먼저 하락장으로의 진입을 시작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추세를 돌릴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검정색 선 오늘자 기준으로는 583 이탈하면은 희망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고점 대비 지난 4월에는 34%, 현재는 고점 대비 한 25% 정도. 이렇게까지 심하게 팰 필요가 있을까? 그래도 어제는 중소형주 쪽에서 약간의 반등은 나왔습니다. 워낙에 크게 내린 상태라서 데드캣 바운스가 좀 크게 나온 상태고, 그래도 데드캣 바운스가 안 나온 것보다는 좀 나은 상황이다. 추세들은 다 깨졌고 마지노선에 모든 종목들이 위치하고 있다. 유의미한 지지선에 다 있긴 해요, 종목들이. 그러나 유의미한 지지선마저 깨면은 그것은 추가 하락이니까 현재는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 혹시나 모를 큰 조정장으로의 진입일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시드를 다 쓰지 마라. 여기가 저점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라. 물론 저점일 수도 있겠지만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자신만의 계획을 갖고 플랜을 짜야 할 때 테더의 도미넌스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살짝 내려서 코인에 약반등이 왔으나 멤버십 회원님들께 말씀드렸죠. 찐반등 아니라고. 그냥 너무 내려서 코인이 살짝 반등이 온 것이라고. 찐반등이 아닙니다. 그나마 한 가지 희망은 빅스 지수가 볼린저 밴드 둥둥이라는 거. 그러면은 볼린저 밴드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와 줘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 아닐까. 볼린저 밴드 둥둥이라도 이때도 볼린저 밴드 둥둥이었죠. 안으로 한번 들어왔다가 마지막 피날레 빔을 쏠 수가 있다.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왔다가 마지막 피날레 빔을 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빅스 지수가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은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일부 현금 확보를 해놔야 된다. 코인의 공포지수는 15. 찔끔 어제 올랐다고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코인의 공포지수가 S&P의 공포지수보다 높다. 말도 안 되는 공포지수. 공포지수를 산정하는 로직도 공포에 질렸는지 개판으로 공포지수를 산정한다. 실질적인 코인의 공포지수는 한 5 정도가 적절하지 않겠느냐. 비트코인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즌 종료 라인은 96K라고 말씀드렸죠. 96K 이탈하고 가파르게 더 내리고 있습니다. 절대 반등을 안 하네요. 이게 시즌 종료지 도대체 뭐가 시즌 종료겠습니까? 여러 유튜버분들. 당신들이 말하는 시즌 종료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다 내려서 한 60K 가야 시즌 종료입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건데? 시즌 종료 때는 반등이 나오면은 고맙습니다 하고 물량을 줄여야 한다. 게더리움도 사실상 시즌 종료 반등이 나오면은 가즈아 추매가 아니라 고맙습니다 하고 물량을 줄여야 한다. 게더리움의 시즌 종료선은 3080. 어제 다시 한번 올라와 줬다가 오늘 다시 이탈. 그나마 게더리움은 여기서 한 3일째 머무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사요나라. 오늘은 장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요. 현재 조정으로 진입한 나스닥을 살려줄 유일한 희망. 엔비디아가 무너진다. 그러면은 정말 숏이라도 잡아야 되는 절망적인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요. 목요일 새벽 4시. 그 후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는 거죠. 12월 금리 결정을 앞두고 리셋을 한번 하고서 그 이벤트를 하려는 건지 정말 잔인하게 빼고 있는 자산시장입니다. 이럴 때 현금 비중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 어쩌면 큰 기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탐욕에 사로잡혀서 저 위에서 다 물린 사람들은 지옥이죠. 그래서 항상 탐욕권에서 매수를 했으면은 더 탐욕권이 오면은 매도를 해야 된다. 탐욕권이 왔을 때 매수를 한 물량을 장기간 홀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확실히 아셨죠? 이 주식시장이 얼마나 무섭고 험난한 곳인지를. 그래도 이 자산시장은 끝나진 않아요. 힘듦을 주긴 줄 건데 자산시장이 멸망하진 않으니까 시간을 무기로 싸우실 분은 여전히 싸워야 되는 것이고 현금 비중은 절대로 다 쓰지 마시고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공포지수가 11이기 때문에 정말 최악의 경우 1까지 생각하고 버팅겨본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현재는 잠만 자면은 돈이 나가버리는데 정말 쉽지 않은 상황. 저는 개인적으로 공포의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